안녕하세요. 일관단에서 직관영어 상변생입니다. 오늘은 회오리 수능편 142번째 시간이고요. 202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8번 삽입 문제에 대한 해설과 해설 오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 제시문으로 주어진 부분입니다. 여러분 수능 문제 풀 때 무조건 순서대로 읽어 나가시면 제일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부터 읽으시면 되고요. 삽입 문제에서는 제시문을 읽으면서 혹시 받아주는 말, 앞에서 나온 말을 받아주는 말 같은 표현이 있는가. 그러니까 받아주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뭐 this하고 this하고 they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they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냐, they 누구냐, I say they, you say 누구냐, I say they 누구냐, they 누구냐 막 현관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시키기도 해요, 학생들한테. they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 they라는 글을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뭐냐가 정답의 근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받아주는 말이 있냐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대열이 있지만 이 대열은 사실 이 디자인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표현은 없다. 형태상의 근거는 없다. 그럼 형태상의 근거 없으면 그냥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내용상의 근거 있을 수 있어요. To minimize vortex shedding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vortex는 회오리 치는 걸 이게 와류라고 합니다. 와류의 방출. shed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붙어있게 떨어지는 거예요. shed tears 그러면 붙어있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shed tears라고 해요. 그죠? 눈물 떨구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뭐 나무에서 껍질이 떨어지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충류의 허물을 벗는 거 이런 거 다 shed란 말 쓸 수 있어. 붙어있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vortex shedding이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면 앞에서 vortex shedding이라는 것이 언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시문을 받아주는 게 그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this 같은 표현입니다. 실제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this 앞에 이게 제시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 this가 이걸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받아주는 말, 형태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가원이 요즘에 그쪽으로 많이 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근거는 형태상 근거가 아니라 내용상의 근거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와류의 방출이라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와류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전문 용어의 와류 방출이라는 건 원래 와류가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붙어있다가 skyscraper, 그 designers, sky, 하늘을 이렇게 긁는 애들 높으니까 하늘을 긁을 수 있잖아 돌아가면서 자전하면서 skyscraper는 맞춰놓는 고층 빌딩을 얘기합니다. 고층 빌딩의 설계자들은 do everything 모든 걸 합니다. in their powers 그들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의 능력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 to confuse the wind. confuse는 혼동시키다 혼란케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바람을 혼동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바람을 혼동케 한다고? 바람을 혼란케 한다고? 근데 읽어보다 보면 이때 confuse의 의미가 나오거든 문맥적으로. 읽어보다 보면 confuse의 의미는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케하게 흩어버린다는 뉘앙스를 띄고 있어. 그럼 문맥적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물론 사절 보시면 흩어버린다는 뜻은 없습니다. 여기서 문맥적 해석입니다. 제시문을 읽었고 이제부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호 다 붙어있네요. 갑니다. To minimize building costs and maximize revenues.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를? 건축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maximize revenues. 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천루들, 고층 빌딩들은 일반적으로 take the shape, 형태를 취한대요. 그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squares or rectangles, square 사각 정사각형이라든지 아니면 rectangle 직사각형의 그런 형태를 취한대. 그제? 그다음 these are not particularly aerodynamic shapes. 이것들은 근데 squares라든지 rectangle이라는 형태들은 특히나 aerodynamic한 공기역학적 형태들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aerodynamic이라는 말은 뭐 항공기도 많이 쓰고 차 같은 데도 쓰이지만 지금 건물에서 쓰고 있어요. 그죠? 네. And this results in 그리고 이것이 초래합니다. 즉 얘네가 공기역학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 뭘 초래하냐면 wind phenomenon, 한 바람의 현상을 창조하는데 이 현상이 뭐라고 불러요? vortex shedding이라고 불리는 바람의 현상을 창조합니다. 초래합니다. result는 몸을 초래하다. 그럼 vortex shedding이 여기 나왔잖아. 그럼 이 이유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이유가 당연히 정답이죠. 1번이 앞에 여기 없어. 이 앞에 1번 없었어. As wind meets a rectangular skyscraper. wind 바람이 rectangular skyscraper를 만날 때.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위에서 얘기야. 위에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rectangular한 건물이 있어. 고층 건물에서 이거 꼭대기 옥상 위에서 바라본 그 모습이에요. 그럼 바람이 meets a rectangular skyscraper.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오겠지? 그죠?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겠죠? 그러면 it pushes. 바람이 pushes on the flat face. 이 flat face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야? 여기입니다. 평평한 면. 건물의 그 평평한 면을 밀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flowing around its sides. 그것의 옆면을 따라, 옆면은 요거하고 요겁니다. 따라서 흐르기 전에. 그럼 요게 이렇게 흐르기 전까지는 밀친다는 얘기지. 이러다 흐르고, 그죠? 이러다 흐르고, 이러다 흐른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가기 전까지는 밀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다가, 그죠? 밀친다. 그 다음에 before flowing around its sides. 이렇게 옆으로 다 흘러가기 전에 옆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where, 거기에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거기에서는 어디입니까? size예요. size에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eventually it은 wind입니다. 바람이 separates, 분리가 됩니다. from the face of the structure. 그 건물의 면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face는 여기서 the face는 한 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face는 지금 모든 면을 통칭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을 통칭해가지고 여기서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여기까지 가다가 붙어서 가다가 여기서 요 지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건물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건물에서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리되는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 떨어지는데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도는 게 생기더라고. 이걸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vertex shedding이라고 얘기한 거죠.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서 생긴 거니까. 그지? As wind meets a rectangular skyscraper. 그 바람이 직사각형의 skyscraper 만나면 이거 아까 했잖아요. 요거 했죠? 그죠? 거기에서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이드에서. 그 다음에 the difference in pressures on the front and back faces. 그럼 front는 여기고 여기가 back face잖아. 여기가 front in face고 여기가 back face야. 이쪽 면이. 그죠? 그러면 이제 front face에서의 그 다음에 back face에서의 압력에서의 차이. 그럼 여기서의 압력과 여기서 압력. 여기는 당연히 밀어붙이니까 고기압일 것이고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저기압이겠네. 그것이 gives rise to vortices. vortices라고 하는 건 vertex의 복수형입니다. 영어가 정말 미친 언어 같죠? vertex의 복수형은 vortices이야. 정말 child의 복수형이 children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도 짜증나는데 이런 볼 때가 짜증나죠? 또는 spinning currents of wind. 여기서 vortices에 대해서 동격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이걸 뭐라 불러요? spinning. 이렇게 도는 currents, 흐름이잖아. 바람의 흐름.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의 흐름. 이게 vortices. that flow downstream. 근데 이거는 flow downstream 아래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from the building. 건물로부터. 그죠? flow downstream from the building. downstream 이쪽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네. 이렇게 downstream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게 이제 하류 쪽이니까 down. 그지? upstream은 upstream은 뭔지 알죠? 상류로 가는 게 upstream이고 downstream은 아래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간다는 걸 downstream으로 표현한 거네요. 맞죠? 그다음 the vortices pull and push the building. 얘가 밀고 땡긴대. 땡기고 민대. 건물을 in a direction. 방향으로. 근데 어떤 방향이냐면 perpendicular. 그 수직인 방향으로. to the wind. 바람의 수직인 방향으로 밀고 땡긴대.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건물을 막 이리로 밀었다가 일로 땡겼다가 일로 밀었다가 땡겼다가 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직이죠. 그죠? at frequencies. 근데 그것을
진동수로 즉 주파수로다가 밀고 당기는데 어떤 진동수 주파수냐면 that can become dangerously 위험하게도 self-sustaining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스스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진동수로다가 이 건물들 건물을 밀고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봐봐.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진동수 주파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할 때 그 forward march 앞으로 행진할 때 forward march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발을 맞춰서 가 left 이런 식으로다가 발을 맞춰서 걷는단 말이야. 근데 다리를 만나면 갑자기 발 맞추는 걸 흐트러 넣는 구령이 또 따로 있거든요. 흐트러 넣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맞추면 고유의 진동수 주파수가 있는 건데 이게 다리의 고유 진동선만 마주 버리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는 그거를 규정으로다가 그 놀랬어 그때. 와 얘네는 이런 것들도 규정으로 다 삼네 발 맞춰가다가 발 맞춤을 없애버린다고. 그러니까 진동 주파수 고유 주파수하고 맞을 수 없도록 그냥 흩어버리는 거야. 주파수를 없애버리는 거지. 옛날에 미국의 한 현수교가 바람과 고유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출렁출렁 하다가 무너진 적이 있어. 그러니까 위험하게도라는 뜻은 진동수가 맞아버리면 이 건물 끝장날 수도 있는 거예요. 파괴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하게도라는 말을 쓴 거고 self-sustain은 계속 유지되는 거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계속 유지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위험하게도지.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orienting the building, orienting이라고 하는 것은 향하게 하는 거죠. 그 건물을 방향을 향하게 하는 건데 so that 뭐하게 향하게 하는 거냐면 the longer face of the structure, longer face 이쪽이 shorter face고 이쪽이 longer face잖아. 더 긴 면이잖아. 이것이 parallel with prevailing winds. 그 prevailing winds는 이제 타골풍인데 가장 흔하게 부는 바람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바람의 방향이 계속 이렇게 불잖아? 이렇게 불어가는 바람의 방향이 제일 흔한 지역에서는 건물을 이런 식으로다가 날카롭게 짓는 게 좋다는 거지. 반대로 이런 식으로다가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엄청나게 세게 맞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칼날이 바람을 가르듯이 이렇게 바람이 쓱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대로 그려놓은 거야. 긴 쪽이 바람의 방향하고 평행하게 넣는 게 맞아요. 이것도 이렇게 놓게 되면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점이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다음에 chopping can help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chopping or rounding of corners. chopping하는 건 썰어내는 겁니다. chopping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싹 하는 게 chopping이에요. 그죠? 또는 rounding of the corners. rounding of 이렇게 둥글리는 거지. 그죠? rounding of the corners of a building 하는 것은 can likewise 유사하게 make it more aerodynamic 그것을 더 공기역학적으로 만들 수도 있대요. 건물을 roughing up the corners of the building. roughing up 하는 것은 거칠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코너를 거칠게 만드는 건데 여기를 거칠게 만들래요. 그죠? through the careful placement of balconies 발코니의 그 주의 깊은 배치를 통해서 여기다 이제 발코니를 배치하는 거야. 발코니를 배치해. 그 발코니 배치하면 여기 쭉 들어갈 수도 있고 속으로 그지? 뚫려 있을 거 아니야 한쪽이. 그럼 뚫려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패인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직사각형이라는 것이 한쪽이 없어지는 이런 형태랑 비슷한 효과를 맞을 수도 있겠죠? 또는 stepped corners. stepped corners라고 하는 것은 계단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인데 계단식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뭐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계단식으로 자르는 거. 이것이 can help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함으로써 by disturbing or delaying the formation of strong vortices 방해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뭐를 강력한 회오리 바람, 즉 와류의 형성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함으로써 이렇게 만들면 이 와류 이렇게 생긴 게 강력한 게 생기는 것이 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문제를 안 풀었네. 그럼 다시 봅시다. 제시문에서 뭐가 있냐면 vortex shading이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vortex shading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해설강에 봤을 때 잘 못 집어내시더라고.
이 포인트를 뭐냐면 everything in their powers를 한다고 그랬잖아. do everything in their powers 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G예요. general이야. 그러니까 영어의 논리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 G에서 S로 흘러가. 기출문제 분석하면 G에서 S로 흘러가는 거 되게 많았어. 연결어, for example 들어갈 수도 있지. for example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없는 경우 많았어요. 없는 경우 많았어. 그래서 G가 나왔고 이 G에 대해서 S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orienting the building 이거 방법의 첫 번째 orienting 하는 거 S1, chopping 하는 거 S2, roughing up 하는 거 S3 이런 식으로다가 구체적인 내용들 예시들이 등장하고 있어. G에서 S로 가는 것이 중요한 근거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에 대한 problem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시문은 뭐였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잖아. 최소한다는 것. 해결책이 등장하는 G 문장이었고 일반적 문장이었고 그 일반적 문장에 대해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여기 있었던 3번 이유가 되는 것이어서 정답은 3번에 딱 찍히는 꽤 쉬웠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답률도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GS로 흘러가는 논리가 있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 선생님들도 안 짚어주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 문제와 해결로다가 짚으시더라고. 문제 해결로 짚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기출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그 알게 되는 G에서 S로 흘러가는 그 논리 여기도 쓰이고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즉 2027학년도 6월 평가원 38번 문제에 대한 인강학습의 해설 강의 평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M1 조정식 선생님은 해석과 독해 오류 2군데가 있었고요. M2 김지영 선생님 해석과 독해 오류 1군데가 있었고요. 임명학 선생님 문제가 없었습니다. D2 션티는 단어 해석 오류 2개가 있었고요. 김동화 선생님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동환 선생님은 해석을 좀 그러니까 키워드가 좀 막 날리시기 때문에 이걸 그 수업에서는 제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수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연 선생님은 아예 해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정식 선생님의 해석의 독해고를 2군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where eventually it separates from the face of the structure라고 했을 때 조정식 선생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시면 양쪽으로 흘러가기 전에 전면부가 먼저 밀어붙이죠. where 거기에서가 이제 전면부로 보신 것 같아. 거기에서 전면부에서 eventually 결과적으로 it separates 그것이 나눠지는 겁니다. 양쪽 면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즉 전면에 있던 게 하나였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다 라고 잡으셨어. 나눠지는 걸로. 그러니까 건축물의 앞쪽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separation 갈라진다라고 보셨는데 separation 분리되는 게 지금 from the face 원래는 face에 붙어있다 떨어지는 거거든. face에 붙어있다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붙어있는 건 맞아. 근데 from이라는 거 떨어지는 건데 지금 건물 끝부분 모서리에서 떨어지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the face가 특정 면이 아니라 건물 전체 면을 통칭하고 있는 편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where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었던 이제 size를 받는 거지. 이제 size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side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이것은 지금 독해를 제대로 못 하신 겁니다. 독해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in a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wind. perpendicular to the wind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쪽, 그죠?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부분 설명하실 때 건물을 팔로 설명하셨는데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위로. 물론 이거에 대해 수직이지만 이렇게가 아니죠. 이쪽이지 이쪽.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잖아. 이건 그 옛날 피파 에스파 있을 때 그 피파의 방향 아니란 얘기. 에스파의 방향이죠. 그죠?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팔로 설명하시는 방향에서 보면 제대로 이해 잘못 하신 것 같아요. 피파의 방향으로 설명해서 에스파의 방향인데. M2 김지영 선생님 해석과 독해 오류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Dangerously self-sustaining 이거를 위태위태하게 지가 지를 지탱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건물이 지가 지를 지탱하는 게 위태위태한 건가라고 설명하셨는데 아니죠. 이거는 그 와류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야. 위험하게. 그러니까 와류가 유지되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계속 진동과 유사할 수 있는 진동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죠? 건물이 흔들리는 동작을 따라 하시면서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self-sustaining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디두션티는 단어 해석 오류가 2군데가 있습니다.
에어로다이나믹이라는 단어를 항공역학적이라고 했는데 항공역학적이라는 건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에 있는 뜻이긴 해요. 사전을 봐도 있는데 항공역학적은 비행기에 쓸 때 쓰는 말이지. 지금 건물인데 무슨 건물이 날아갑니까? 건물 날아가지 않잖아요. 공기역학적이 맞는 겁니다. 좀 더 큰 범위의 해석이 공기역학적이 맞고 이 에어로다이나믹을 항공기에 쓸 때만 항공역학적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맥락과 관계없는 사전에 있는 단어 뜻이라고 그냥 쓰신 것 같은데 틀린 겁니다. 맥락이 없어요. 그다음에 셀프 서스테이닝을 자립적이라고 해석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을 보면 셀프 서스테이닝이 자립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립적이 아니라 이거 오타면 스스로 지속되는입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 지속되는 자립적의 한국 의미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는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나라의 그 동화 출판에서 나온 영한 사전을 보면 1번 뜻이 자립하는이라는 뜻이 있고 2번에 물리에서 자동으로 계속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되는이란 저절로 계속되는 자동으로 계속되는 요 뜻이 지금 여기 쓰인 뜻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신 거다라는 얘기고 이와 완전히 대립되는 그 모습이 보였던 게 이제 이명학 선생님입니다. 이명학 선생님은 해석 정확하시다고 요즘에 셀프 서스테이닝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계속 유지되는이라고 해석하셨어요. 잘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어 뜻이라고 하는 것도 사전에 있다고 무조건 가져오면 안 돼. 사전에 단어 뜻이 3개 있어. 그럼 A, B, C가 있는데 그럼 A를 아무 때나 막 쓰면 되겠어? 아니지. A는 A의 문맥에, B는 B의 문맥에, C는 C의 문맥에만 써야지. 그러니까 에어로다이나믹도 지금 문맥에 안 맞는 해석이고 셀프 서스테이닝도 이 문맥에 안 맞는 뜻이에요. 셀프 서스테이닝의 문맥에 맞는 뜻은 여기는 자동으로 계속되는 요 뜻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오류가 있었어요. 고장난 시기는 하루에 2번만 맞습니다. 근데 고장 안 난 시기는 항상 맞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자 보세요. 모든 지문에 PS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problem solution은 이번 지문의 적용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problem이 있고 solution이 있었어. 보통 PS 할 때 S는 언급된 problem에 대한 S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PS를 적용해야 될 때가 언제야? P하고 S가 서로 관계에 있을 때, 즉 S가 problem, 그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때만 PS라고 얘기해야지 다른 경우에 그 PS를 적용하다 보면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좀 더 일반화시킨 얘기입니다.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독해의 기법 중에서 막 이상한 것들을 배우기도 해. 옛날부터 그런 거 있었어. 학생들 현혹시키기 위한 것들이 많았거든. 뭐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 주제 문제 무조건 첫 문장만 읽어라. 주제 문제는 첫 문장만 읽어라. 근데 웃긴 게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의 교재에는 첫 문장에 다 주제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교재에서는 다 맞지. 근데 실전에서는 돼? 안 돼? 안 되지. 왜? 실전에서는 주제문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주제문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제 앞뒤 문장을 하나씩 읽어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 아예 주제문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학생들에게 뭐가 있어 보이게, 그죠? 진짜 그런 게 있는 마법에 내가 왜 지금까지 몰랐지 이거를 주제문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거구나 왜 이걸 몰랐지라고 해서 현혹되게 만드는 그래서 인기를 얻는 그런 강사분들이 바로 고장난 시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장난 시계를 하루에 2번만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2번만 맞을 때가 있다는 거야. 아니 모의고사 보다 보면 언젠가 주제문이 첫 문장에 나오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딱 맞을 때 우리 선생님 최고야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이후에는 안 맞아. 한동안 안 맞아. 하루에 2번만 맞는다고. 그죠? 고장 안 난 시계는 항상 맞습니다. 고장 안 난 시계는 뭐야? 올바른 독해 방법이에요. 올바른 독해법이 뭐야? 글을 읽어 나가면서 그 글 내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격투기에서 보면 때릴 때도 있고 발로 찰 때도 있고 손으로다가 펀치를 날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잡아가지고 넘길 때도 있고 그지 목을 조를 때도 이러잖아. 순간순간 반응하면서 가장 적절한 걸 적용하는 것이 바로 고장난 시계. 이게 올바른 독해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장난 시계 하나로만 내가 배운 건 유동이가 무조건 잡기만 해야지. 상대가 계속 피하면서 막 주먹 날려 얼굴에다가 다운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실전적인 게 무엇인가? 가장 실전적인 것은 항상 만든다. 즉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없다. 예외가 없다. 그게 실전적인 겁니다. 예외가 나오거나 내가 배운 규칙 때문에 오히려 나를 피해가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거는 있어 왔다. 알겠죠? 이것으로 오늘
회오리 수능편 14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